요즘 야당이 대선에 지도록 가장 열심히 이재명 편에 서서 선거운동 해주는 사람이 이준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종인이 속각보다 더 프리미엄을 쳐서 줘야 된다고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어제 대전에서 열렸던 청년과 토크 콘서트에서 한 30대 시민이 김종인을 언급하며 자칭 킹메이커라는 분이 없으면 윤석열은 끝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며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지대했고, 이에 윤은 국민의 킹메이커다. 그리고 2030 여러분들이 킹메이커다. 그래서 김종인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윤이 독자 행보를 할 수 있을지는 지지율에 달려있다. 그러면 윤이 또 지지율이 떨어지면 김종인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되냐. 자, 그러면 지금 김종인을 끌고 올라는 이준석은 윤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애를 써야 될 거 아니냐. 자, 어제 그런데 이수정 교수라고요. 프로파일러 범죄 심리학 전문가 이 교수가 어제 당의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했지요. 이준석이는 이수정 교수의 선대위 합류를 반대했습니다. 지금 페미니즘을 대변한다면서 20대 남성 지지층을 마치 대변하고 있는 듯이 여혐 남용 구도로 끌고 온 이준석. 저는 이런 이준석의 형태, 홍준표 형태 등에 대해 반대합니다. 저는 페미니스트를 싫어하고요. 지금 버닝썬 사건 등에서 페미니스트가 가진 이중성을 굉장히 비판했지만은 여성표는 포기하고 20대 남성표만 받자라는 이런 식의 선거운동은 그건 나라를 끌어가는 사람이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가 어제 충청도에 못 따라간 부분에 대해 언론에 노출되기 전까지 저한테 가자는 이야기가 없었다. 그래서 이준석 패싱이고 이준석이 후보에 협조 안 한다라고 하려고 그런다. 요렇게 시비를 걸고 나왔습니다. 윤은 대전 방문 과정에서 기자들이 또 이걸 물고 늘어지지요. 대전까지 와서 그런 정치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일축하고 결국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당을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 하니 이준석이는 네가 다 책임지고 한번 해봐라. 잘 되나 보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서 봤을 때는 저당이 벌이고 있는 저 형태가 정말 가관이다라고 그렇게 비춰지고, 자, 그렇다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가 어제 페이스북에 뭐라고 글을 썼는가 하면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지 뜻대로 김종인이가 정권을 가지고 와서 설쳐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도 김종인의 그늘에서 좀 챙기고 할라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윤석열에 대해서 비토를 놓고 있다. 제가 이자에 대해서 이거 못 쓴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저는 공작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왜 그러냐? 이준석이가 20, 30대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의 입에서 보편적인 한국의 20, 30대의 삶에 대한 개선을 이야기하는 정책을 들어본 바가 없어요. 얘 주변에는 여의도에서 얼쩡거리거나 지금 숙골 사이트에서 얼쩡거리는 한마디로 일베류의 인물들만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애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20대 남성들의 지금 상실감을 악용하고 있는 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 당의 당대표가 되기에 충분하지는 않는다.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가 계속 딴지를 걸다가 이제 먹혀들지 않으니까 이제는 지가 그만둘 수 있다라는 쇼를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용납이 불가능한 짓거리고, 이런 형태를 두고 본다면 이거는 정말 앞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저 당 내에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대선에 임박해서 지금 100일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저렇게 애를 미기고 안에서 분란을 자초해요. 김종인이 가지고 애를 미기더니만 이제 이준석이가 또 애를 미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하루하루가 중요한데요. 후보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근 20일 이상을 지금 김종인이 가지고 밀고 땡기고 이준석이가 김종인 개인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그러다가 저 당은 콩가루 당으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당으로 권력 부스러기에 관심 있는 당으로 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치 기술자가 붙어야 완성되는 대선 후보처럼 그렇게 비춰지지 않았어요. 자, 충청 방문 패싱 당했다는 이준석이가 유는 정치 모른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요, 대표는 후보가 정해지면 대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다. 당직자도 당신이 임명하라. 나는 뒤에 빠져 있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선대위도 네가 알아서 꾸려라. 그게 정상이고 민주당은 그 정상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동당은 매우 비정상적이다는 겁니다. 누구를 영입하든 이수정이를 영입하면 그 이수정이를 영입하면 영입한 거지. 왜 이준석이가 거기에 비아냥거리고 끝없이 이 난리를 피우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정 나한테 물어보고 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어제 당 중앙여성위원회 간담회에서 윤 후보는 지금까지 검찰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해오면서 정치를 잘 모른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김종인이가 딱 이런 말을 했으면 알맞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계속 시비를 걸고 있고 심지어 장제원이 선대위 회의에 참여했니 안 했니까지도 지금 찾아내가지고 그걸 시비를 걸면서 어제 MBC 라디오에서 사실이라면 매우 놀라운 일이다. 장이 선대위에 어떤 직책도 맡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냐. 자, 그런데 이런 이준석이한테 김종인의 김종인의 똘만이라고 할 수 있는 금태섭, 권경애 이런 자들도 진중권 다 비슷한 위치에 있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우연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이준석이가 김종인을 데리고 그리고 또 이제 김종인이 좀 잠잠해지니까 본인이 또 자가 발전하면서 계속 딴지 거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이 되면 아마 유력한 후보로 확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만둘 수 있고 아마 되면 그만둬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한 소행을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지 정치 생명이 윤석열 당선과 함께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보장된 임기, 이준석이가 언제 당대표가 돼서요? 5월인가요? 그러면 이준석이가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 5월까지 당대표를 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준석이는 궁극적으로 판을 깨야 되죠. 주도권 헤게모니 등에는 저 좌파들이 원래 뛰어납니다. 원래 학생운동을 할 때도 NL이니 PD니 또 안에 이너스크린이 정해가지고 주도권 싸움을 굉장히 하지요. 근데 주도권 싸움에 능한 좌파도 주도권 싸움을 해야 될 타이밍과 하지 말아야 될 타이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현 대목에서 주도권 싸움은 이 권력을 놓고 버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윤석열이 밖으로 내고 있는 가치가 옳은가 그런가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는 거는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요. 어떤 형태로든 이 수구화되는 경향을 막고 서민을 위한 가감한 개혁을 하도록 해야 될 건데 그런 논란이 아니라 엉뚱하게 자리를 놓고 대우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자빠졌습니다. 김할배와 그 깐부동맹 손자 이준석이 진짜로 노리는 것은 지금 야권이 대선에 지고 다시 또 비대위 체제를 구성해서 자신들이 견을 시도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의심까지도 듭니다.